안녕하십니까? 자, 그럼 지금부터 프리마돈나 조수미가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미의 열정적인 오페라 활동은 오페라 음반으로 그래미상을 수상하게 이릅니다. 게오르그 솔츠가 녹음한 앨범으로 그래미 어워드 클래식 오페라 부문 최고 음반상을 93년 수상했습니다. 또한 콜로라투라 소프라노가 가장 받고 싶어하는 상 중 하나인 이탈리아의 황금 기록의 상을 같은 해인 1993년에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조수미는 특히 다양한 활동 중에서도 남북한 화합과 관련된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문화교류에 힘썼습니다. 이와 더불어 일반 대중이 클래식 음악에 보다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월드컵 주제곡을 부르거나 드라마 OST 앨범에도 참여를 했고요. 이러한 조수미의 노력은 매우 성공적이었고 가장 널리 알려진 한국인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조수미는 지금까지 48개 앨범에 참여를 했고 그 중에 10개는 솔로 앨범입니다. 이 앨범들은 오페라, 오라토리오, 오페라테 그리고 그 외 여러 오케스트라 협연곡들이 담겨 있습니다. 최초의 크로스오버 앨범인 Only Love는 브로드웨이 곡들을 담고 있고 지금까지 10만 장 이상이 판매되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조수미입니다. 긴장도 되고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서 기쁘기도 합니다. 어쩌면 제 입장에서는 차라리 노래를 하는 것이 낫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코로나는 이 왕관이라고 하는 멋진 이름이긴 한데요. 하지만 끔찍한 고통과 죽음의 공포를 1년 4개월이 넘도록 우리에게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방해했고 또 우리 자유를 빼앗아갔습니다. 이 코로나의 공격이 지속이 되면서 이 사회적인 거리두기 또 봉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은 집에 갇혀서 살아야 하고 또 극장이나 영화관이나 뮤직 페스티벌, 연극, 콘서트 이런 것들이 문을 닫거나 취소가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께 제 개인적인 경험, 이 객관적인 이야기가 아닌 코로나에 관한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작년 3월 초에 저는 영국 글라이드본에 있었습니다. 국제 오페라 보컬리스트 경연대회에 심사위원으로 참석을 하고 있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열정이 넘치는 젊은 보컬리스트들의 경연을 보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기다렸던 최종 라운드가 끝나고 수상자들은 서로 얼싸 안으면서 너무나 기뻐했고 즐거운 파티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로마행 비행기에서 저는 무엇인가 나쁜 일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승무원들은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어떤 승객들은 기침을 하고 있었고 매우 긴장된 에너지가 비행기에 가득 넘쳤습니다. 저도 모르게 저 역시 마스크를 꺼냈는데요. 사실 이 마스크는 코로나 이전에도 저는 늘 가지고 다녔습니다. 로마에 도착을 해서 저는 이 사태의 심각성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아찔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람들과 악수를 했던 일, 그리고 인사로 입맞춤을 했던 일들을 이제 떠올리게 되었고요. 너무 걱정이 돼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을 두려움에 떨었죠. 그리고 이 군용 트럭이
느리게 새벽의 어둠을 뚫고 지나가는 것을 보았을 때, 그리고 이 트럭에 가득 실린 이 남부 이탈리아 벨가모 지역 코로나19 희생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말을 이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절친한 이탈리아 친구 패트리치아는 한동안 투병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코로나 때문에 생을 달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거의 무너져 내렸고 제 심장이 제대로 뛰는지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로 가슴이 아팠던 것은 페트리아의 가족들이 페트리아에게 작별 인사도 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부족했는지 사실 저는 제 인생 가장 최악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노래는 제 존재의 이유이고 제 생명만큼이나 귀한 것입니다. 제가 공연을 하기로 했던 모든 도시에서 극장을 휴관하거나 또는 콘서트를 취소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한 1년여 지난 지금 보면 이러한 조치는 이 바이러스의 위험성을 고려해 보면 합당한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그 공허함이라든가 정신적인 고통이 너무나 큰 고통이었습니다. 무대가 생명만큼이나 귀한 저에게는 그러했습니다. 제가 정신을 조금 차리고 보니까 이러한 비극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뮤지션들이 갈 곳을 잃었고 또 생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걱정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젊은 바이올리니스트는 자신이 10년 넘게 연주하던 바이올린을 포기하고 배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합창단 소속 가수는 코로나에 감염이 돼서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갈 곳을 잃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준비가 부족했던 유럽 의료 시스템에서는 의료진들이 이 병상이 부족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놀라운 수준의 전염병 대응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과거 사스와 메르스 경험을 통해서 이런 준비가 되어 있던 것이죠. 저는 편찮으신 제 어머니 그리고 다른 가족들이 한국에서 잘 보호될 수 있어서 안심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은 시간이 갈수록 악화가 되었습니다. 모든 콘서트들 그리고 행사가 2020년에 취소가 되었고요. 제가 살면서 처음으로 마치 막다른 길에 섰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근데 사실 더 심각했던 것은 제가 발성 연습을 더 이상 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습관적으로 매일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제가 잠이 깨자마자 했던 일은 팔을 스트레칭을 하고 목소리 체크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 목소리가 문제가 없고 잘 나온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이런 발성 연습은 저에게는 마치 하루의 가장 첫 번째 햇빛 같은 것이었는데요. 제가 이것을 점점 하지 않게 된 것이죠. 일일 확진자의 숫자 또 사망자의 숫자는 계속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입을 닫게 된 것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이때 노랫소리가 이탈리아의 발코니에서 들려왔습니다. 가수는 입을 닫았는데 관객은 이 이상한 상황에서 노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들이 노래하는 것을 무거운 심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왜 이렇게 행복할까? 이렇게 명랑하고 활기찬 게 이탈리아의 국민성인 것인가? 이 사람들은 이 세상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것을 모르나? 이 남미의 어린이들이 호흡기가 없어서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모르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어느 날 새벽 침대 위에서 몸을 뒤척이고 있다가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문화와 음악이 우리에게 위안을 주지만 사람의 생명과 안전이 먼저라고 올렸습니다. 전 정말 진심이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느꼈으니까요. 저는 그저 제가 느끼는 것을 세상에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죠. 저는 이 끔찍하고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작별 인사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할 권리조차 빼앗아 가고 있다라는 것에 너무 끔찍하다고 생각했고요. 혼자서 보호받지 못하면서 외국에서 지내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더 무서웠습니다. 이처럼 두려운 상황에서 노래를 한다면 어떤 멜로디, 어떤 가사를 가지고 제가 이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엄청난 수의 댓글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당신의 음악은 나에게 기쁨과 희망을 준다. 당신의 음악은 나를 위로하고 내 얼굴에 미소를 띠게 한다. 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무대에서 다시 보고 싶다. 매일 아침 나는 당신의 음악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정말 감동을 받는다. 늘 당신을 응원한다. 언제나 응원한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너무 놀랐던 것은 제가 이 음악을 제가 버렸던 것일까요? 제가 가장 귀한 선물을 가지고 있고 또 세상과 나눌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인데 이것을 왜 버릴 생각을 했을까요? 코로나에게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절대 너에게 지지 않겠다. 아무리 우리를 위협하다 하더라도 나는 절대로 지지 않겠다. 끝까지 노래하고 진심을 담아서 아주 아름다운 목소리로 너를 쫓아낼 것이다.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닫아두었던 피아노 건반 덮개를 열었습니다. 제가 집에 있은 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손톱을 짧게 다듬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피아노 연주하기엔 매우 좋았죠. 저는 카메라를 켜고 슈베르트의 아베 마리아를 불렀습니다. 조용하게 불렀죠. 사실 오래전에 제가 이 노래를 파리의 관객들 앞에서 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 불렀었는데요. 이번에는 이 코로나 희생자들을 위해서 불렀던 것입니다. Et maintenant, je voudrais faire un petit prière pour mon père. Et il nous a quittés et pour toujours aujourd'hui. Et ce matin, c'était un funérail en Corée. Mais je suis ici pour chanter pour moi et pour vous. Et je ne sais pas si c'est juste que je suis ici comme chanteuse, mais je suis sûre que mon père sera très très heureux à nous pour être avec moi et avec vous. Et merci pour être avec moi ce soir. Pour moi, et je jamais oubliera. Et je voudrais dédier ce concert à lui. Aussi, je voudrais chanter Ave Maria de Schubert pour lui. Merci.
다음날 아침 일찍 저의 SNS 계정에 이를 포스팅했습니다. 저의 모든 콘서트가 취소되자 저는 절망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가장 친한 벗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참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저희 동료들 중 일부는 아직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위로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예술가와 뮤지션들이 필요한 때입니다. 저는 모두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두들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갑작스레 생을 달리한 제 친구 패트리치아에게 이별을 고하고 싶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직접 이별을 고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만의 방식으로 이별을 고하기로 했습니다. 슬픔에 빠진 친구의 가족과 지인들의 슬픔을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금 열정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Life is a Miracle 이라는 노래의 녹음에 참여하였습니다. 이는 작곡가이자 가수인 파트리치아의 아들 페데리코와 함께 진행한 것입니다. Momenti che restano lì e torneremo a riprenderli confinanti io e te. Everything will be as it was, 'cause life is the greatest miracle. Travel within the soul. Close your eyes and fly with me. Everything will be as it was, 'cause life is the greatest miracle. Vola qui e guarda cos'è miracolo io e te. Perdersi e ritrovarsi ancora per non lasciarsi più. Everything will be as it was, 'cause life is the greatest. Life is the greatest miracle. We wanna move, we wanna go, but we can travel within the soul. Even though we are not safe from catching this horrible 무서운 바이러스 감염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저희는 뮤직비디오 촬영을 감행하였습니다. 아무 일 없기를 바라면서요.
그 순간들은 이제 기억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 기억들은 저희들에게 소중한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가까워졌고 또 세상은 예전처럼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삶이 최대의 기적이기 때문이죠. 세상이 멈췄다 하더라도 우리는 멈춰서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무엇이라도 해야 합니다. 어머니에게 전화를 하여서 사랑한다라고 전하던가 아니면 자기의 일을 돌보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희망을 전하고 자신의 안에 있는 빛을 밝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까지도 좀 더 밝게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 일에 참여해야 될 것입니다. 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눴는데요. 이 팬데믹을 저희가 어떻게 극복했는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몇 가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예술과 또 음악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을까?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정말 송두리째 흔들린 상황 속에서 예술은 과연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일까? 모든 것이 중단된 채로 지금 수개월이 지난 상황에서 예술 활동은 얼마나 회복될 수 있을 것이며 또 팬데믹을 함께 겪은 우리의 경험은 우리들의 관계 그리고 또 코로나 이후의 예술계를 어떻게 변화시킬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였습니다. 한국 정부에서는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타격을 받은 예술가들 그리고 예술가 그룹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문체부의 지도하에 여러 기관들은 한국에서 이 예술가들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을 하였으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예술의 전당 역시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팬데믹이 시작된 후 독일 수상이신 앤젤라 메르켈은 이러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예술가들의 존재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라고요. 어찌 보면 역사는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에 영국에서는 국립의료보험과 또한 영국의 예술위원회가 수립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기관들을 수립하게 된 목표는 국가 재건을 하는 동시에 시민들의 웰빙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영국에서는 공중보건을 증진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국립의료보험을 도입함으로써요. 그러면서 동시에 또 영국의 예술위원회 수립을 통해서 시민들이 겪은 트라우마를 치유하고자 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렇다면 이와 같은 때에 정부는 왜 예술가 그리고 예술계를 위해서 투자를 하고 또 지원을 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술이야말로 사회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술 작품 그리고 아름다운 음악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한 번 더 숙고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줍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존재 이유를 찾게 해주죠. 그 존재 이유가 매우 사소하고 개인적인 것이라 할지라도요. 그런 경험들이 반복되면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결속감, 연대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주변의 지역사회 그리고 공동체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슈베르트의 아베 마리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시기에 이런 슈베르트의 아베 마리아를 들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요. 그 음악을 통해서 여러분은 희망을 느낄 수 있을 것이며 절망감으로부터 보호받게 될 것입니다. 마치 마음의 치료제, 마음의 약인 것입니다. 사회적인 격동 그리고 또 참으로 힘든 이 시기에 음악과 또 예술은 규범이나 법보다도 우리에게 더 많은 긍정적인 역할을 해줍니다. 예술과 음악은 사람의 취약성을 잘 드러내주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잠시 저희 어머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했을 당시 15살에 불과했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삶의 위협을 느꼈고 또 굶주림
겪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에게 이런 질문을 했었죠. 이 전쟁을 어떻게 견딜 수 있었습니까? 굉장히 두려웠을 것 같은데 그러자 저희 어머니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 힘든 시기를 견뎠다. 이 공포감을 생존하기 위해서는 견뎌야 한다라고 하였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견뎠으며 또 그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냐라고 물어봤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시를 읽고 라디오에서 나오는 음악을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폐허가 된 한국에서 음식을 찾을 길이 없었고 배고픔으로 늘 굶주려 있었지만 그래도 음악을 들으면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었고 전쟁이 곧 끝날 것 같은 희망을 느낄 수 있었다라고 저희 어머니는 전해주었습니다. 저희 어머니의 어린 시절 이야기는 제게 잊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잠자리에 들면서 시집을 읽고 라디오를 들었을 소녀였던 저희 어머니의 이 이미지는 저에게 다양한 생각거리를 제공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지 수년이 흘렀고 지금 저는 상황이 다르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의 팬데믹과 미래의 팬데믹도 우리가 견뎌내면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사람들이 견디려고 할 때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할 것이며 또 다른 사람들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자신에게 힘을 주는 인용구 또는 음악을 들을 것입니다. 팬데믹은 분명히 우리에게 위협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사람들은 집에서 격리된 채 지내야 했죠. 이것은 마치 전쟁의 폭격을 피해서 집에 숨어 있는 것과 비슷했을 것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방역 조치들로 인해서 페스티벌은 취소가 되고 박물관과 극장, 갤러리도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국제적인 문화 기관인 서커스 드 솔레 같은 경우에도 재정난을 극복하지 못해서 파산하였습니다. 많은 예술가들과 또 극장에서 영화관에서 그리고 오페라 및 여러 공연 쪽에서 일을 하는 제작자들은 어려움을 직면하였고 이는 분명히 잔인한 현실이었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 정상적인 과거로 돌아가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뉴노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며 자신들의 삶이 어떻게 될지를 걱정합니다. 물론 이런 팬데믹 상황 속에서 과연 콘서트를 열어야 할 것인가 이 의문을 두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예술 활동이 필요한가라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일상이 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예술이 존재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들이 찾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자 하는 미래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리고 미래에 대한 어떤 용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용기를 얻기 위해서 우린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가 하루 종일 집에 머물면서 너무나 지루했었습니다. 단순히 어디를 가지 못해서 일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제가 바깥 세상과 더 이상 어떻게 소통해야 되는지 잊어가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활동을 하였지만 그렇게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진 않았습니다. 처음에 저는 온라인에서 노래를 불러야 된다는 것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참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것이 느껴지듯 저는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들었으며 또 다른 사람들은 어찌 지내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직접 만날 수는 없었지만 저는 예전에 이 관객들과 교감했던 시절이 그리워졌습니다. 어찌 보면 저의 천성일 수도 있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한 번도 제가 유튜브 채널을 갖게 될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제가 비디오도 업로딩하고 라이브 스트리밍도 진행을 하며 음악과 관련 없는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만약에 제가 예전처럼 그대로 지냈다면 어땠을까요? 보헤미안처럼 전 세계만 계속 누볐다라면 저는 제 유튜브 채널을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휴대폰 화면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 제 모습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갖는다라면 주변을 바꿀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술과 또 음악을 생각하는 것도 발전되고 업그레이드됐다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엔터테인먼트 거리가 아니라 이제는 이런 음악과 또 예술을 위로와 또 위안의 방법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팝스타가 돌아가시면 그 팝스타의 음악을 다시 듣게 되는데요. 작년에 바이러스가 한창일 때 BTS는 다이너마이트라는 곡을 런칭을 하였고 전 세계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었죠. 음악은 부정적인 감정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고 또 사람들의 마음을 치료하는 그 어떠한 약보다도 효과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그런 말에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클래시컬 뮤직 아티스트로서 물론 온라인 콘서트 그리고 라이브 스트리밍에 대해서 불만 없는 것은 물론 아니지만 그것은 잠시 차치해 둬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기회를 빌어서 자신의 재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치료를 주고 또 용기를 주는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어두운 시기에도 그 빛을 바랍니다. 생은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빗속에서도 춤을 추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요. 제가 인터뷰할 때 이 말을 종종 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술가이다 라고요. 우리는 모두 자신의 삶을 각자 설계해 나가는 예술가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어떤 미덕을, 가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든 예술가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들의 창의성을 통해서 사회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해 주셔서 감사드린데요. 이 어두운 현실이 으로 인해서 예술가들이 잊혀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술가들이 계속해서 전 세계에 감동을 주고 또 다가가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분들을 위해서 저는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여러분 앞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와 함께 시간을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